한국 디지털 사진가 협회 경주지회 회원들의 3월 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에는 경주지회 기획이사 금병철입니다. 지금부터 포토샵에서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자주 쓰이고 꼭 체크를 해봐야 할 것들과 도구 툴에 대하여 간단하게 아는 포토샵을 사용하기 전에 편집 환경 설정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편집을 선택하고 환경 설정에서 일반을 선택한 후 홈 화면 자동 표시에 체크를 해제를 하면 현재의 작업 화면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홈 화면을 체크를 했을 가지고 확인을 하면 작업 화면이 나타나고 홈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홈 화면을 자동 표시를 체크를 해제를 합니다. 다음은 작업 영역에 가서 탭으로 문서 열기가 체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탭으로 체크 문서 열기가 해제를 되면 파일에서 문서를 사진을 열었을 적에 이렇게 연결해서 나타나지 않고 겹쳐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탭으로 문서 열기를 체크를 합니다. 유동 문서 창 및 도킹 사용도 요것도 반드시 체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도구로 넘어가서 스크롤 휠로 확대 축소 이 부분이 체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체크되어 있으면 휠로 사진을 열어서 확대 축소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파일 처리에 가서 다음 간격으로 복구 자동 저장은 5분으로 해놓습니다. 갑자기 정전이 되었을 경우에 이 저장 기간을 5분 정도로 해놓으면 다음에 정전이 되어도 작업했는 게 사라질 염려가 조금 덜 하겠습니다. 성능 부분은 작업을 한 후에 컨트롤 플러스 Z로 해서 되돌릴 작업을 할 때에 돌릴 수 있는 횟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작업 내용 상태 이것을 100으로 설정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 다음 편집에 색상 설정을 들어가서 RGB 요거는 sRGB IC6199-21로 해놓고 CMYK는 US Web COAT 서퍼 2로 설정을 합니다. 이게 설정이 만약에 이미지나 이런 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작업을 하다가 이상한 에러가 뜹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합니다. 다음은 사진 자르기 할 때 내용 인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열기에서 JPG 사진을 한 장 갖고 옵니다. 로우 파일 조정 화면이 뜨면 여기서 적당하게 사진을 보정한 후 이미지 열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진을 자르기나 수평을 맞추기를 할 적에 내용 인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자르기를 선택한 후 비율은 3:2로 합니다. 내용 인식을 체크를 해제를 하고 사진을 수평을 조정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진이 양 여백 없이 이렇게 잘려 나갑니다. 그러면 적당하게 이렇게 잘려진 부분을 한두에 조정이나 랩에서 조정합니다. 다시 선택을 해제를 하고 다시
자르기를 선택한 후 내용 인식을 체크를 합니다. 내용 인식을 체크를 한 후 수평을 잡아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여백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이 여백을 내용 인식을 체크를 하면 이 자동적으로 이 여백을 채워줍니다. 그러면 한번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아까의 이 해외했던 부분이 내용인식으로 자동으로 채워졌습니다. 이 내용인식이 전에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테니까 반드시 이 부분을 체크하여 사진을 자르거나 수평을 맞출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노라마 작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파노라마 작업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JPG로 사진을 작업하는 방법이 있고 로우 파일로 사진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JPG로 사진을 가지고 하는 파노라마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 자동화를 선택하시고 포토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자동을 체크를 하시고 요 이미지 호나 비네팅 제거 체크, 기하학적 왜곡 교정 체크, 내용인식 채우기 투명 영역 체크를 한 후 사진에서 찾아보기를 합니다. 찾아보기에서 JPG 사진을 선택합니다. JPG 사진을 선택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사진이 몇 장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확인을 누릅니다. 누르면 레이어에서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 지금 뜨고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 선택한 레이어를 혼합하고 있습니다. 작업이 혼합이 다 되었습니다. 이 선의 선택은 컨트롤 D를 눌려서 해제를 합니다. 그리고 사진 크기를 스크롤로 좀 줄여서 다음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미지에서 조정해서 레벨 작업이나 곡선 작업이나 색조 작업이나 이렇게 적당하게 조정을 하여서 파일에서 사진 저장을 합니다. 사진 저장을 하면 여기서 JPG를 선택한 후 제목을 적당하게 써서 저장을 합니다. 여기서 품질을 최고 품질로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JPG의 파노라마 합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로우 파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파일을 선택해서 열기를 선택하고 사진을 엽니다. 로우 파일 사진을 갖고 옵니다. 로우 파일 사진을 선택을 해서 열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로우 파일에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필리 스트림 옆에 있는 우측 물결을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모두 선택을 합니다. 모두 선택을 하면 요 밑에 있는 사진 몇 장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선택하고 파노라마로 병합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여기서 구형을 체크를 하고
가장자리를 채우기를 체크를 하고 자동 설정 적용을 체크를 한 후 병합을 누릅니다. 병합을 누르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 여기서는 그냥 저장만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 노란 요 주의 표시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요거는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의사가 사라지면 이미지 열기로 해서 사진을 엽니다. 포함된 프로 블리치가 있는데 이거는 신경을 안 쓰고 그냥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사진이 파노라마로 병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미지에서 조정해서 레벨이나 곡선이나 노출이나 색도 채도를 선택을 해서 적당하게 조정을 합니다. 레벨을 한번 눌러서 검은 부분을 약간 더 검게 하고 전체를 약간 밝게 하고 흰 부분을 약간 더 밝게 하여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파노라마 사진이 완성되었습니다. 여기서 파일을 선택한 후 저장을 선택하고 JPG로 다시 그 파일 이름을 적당히 붙여서 저장을 눌러서 사진을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우개 툴과 작업 브러쉬 도구의 특이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파일에서 열기에서 사진 한 장, JPG 한 장 사진을 갖고 옵니다. 로우 파일 보정에서 기존에 다 보정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미지 열기를 합니다. 이미지 열기 사진에서 지우개 도구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크기를 적당하게 조정하고 불투명도도 100%로 해서 사진을 배경을 지워 봅니다. 그러면 이 배경이 지워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허옇게 색칠이 됩니다. 배경 화면을 지우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열기로 돌아가서 여기 레이어에서 레이어 배경을 선택한 후 더블 클릭을 합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 새 레이어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레이어가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지우개 도구를 선택해서 지워봅니다. 지우면 이렇게 배경 화면이 지워집니다. 여기 지워졌는 화면을 다시 원본을 되살리고 싶으면 작업 내용 브러쉬 도구를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크기도 적당하게 조정하고 불투명도 100%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지워진 부분에서 터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까 지워졌던 부분에 원본이 되살아납니다. 요 작업도 포토샵 작업할 적에 많이 쓰이니까 알아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블렌딩 모드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곱하기와 스크린, 하드라이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파일에서 열기로 들어가서 사진을 열기를 합니다. 로우 파일 보정 작업에서 보정 없이 이미지 열기를 합니다. 이 사진을 조금 축소를 한 뒤에 컨트롤 J를 해서 복사를 하나 합니다. 복사를 한 뒤에 블렌딩 모드 곱하기 스크린 하이라이트에 대해 알아봅니다. 곱하기는 기본 색상을 혼합하여 기본 사진보다 더 어둡게 합니다. 블렌딩 모드를 곱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곱하기를 하니까 기존 배경사진보다 훨씬 어두워졌습니다. 다음은 스크린을 블렌딩 모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크린을 해보니까 기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밝아졌습니다. 다음은 하드라이트를
해보겠습니다. 하드라이트는 색상을 보다 더 진하게 해줍니다. 하드라이트 기존 배경보다 색상이 훨씬 진해 보입니다. 이것을 저장하고 싶으면 파일에서 저장 눌러서 JPG로 선택한 다음 파일 이름을 정하고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모드 변경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열기에서 사진을 한 장 갖고 옵니다. 이미지 열기를 합니다. 다음에 이미지 모드를 살펴보면 여러가지가 있지만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RGB 색상과 CMYK 색상, LAB 색상 요 세 가지를 씁니다. RGB 색상은 빛의 삼원색인 빨강, 녹색, 파란색을 이용하여 웹이나 모바일 이미지에 적합하고, CMYK 색상은 파랑, 자주, 노랑, 검정색의 약자로 인쇄용 컬러 모드입니다. LAB 색상은 RGB와 CMYK 색상 차이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우선 여기에 있는 RGB 색상을 가지고 CMYK 색상으로 변환을 해 보겠습니다. CMYK 색상을 변하기 전에 우선 LAB 색상으로 먼저 변환을 시켜야 됩니다. LAB 색상으로 변환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CMYK 색상으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거기는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진이 인쇄용 CMYK 색상으로 변화했습니다. 다시 이것을 RGB 색상으로 변환을 시키려면 또다시 이미지 모드에서 LAB 색상으로 먼저 변환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모드에서 RGB 색상으로 변환시킵니다. 다음은 이미지 조정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미지 조정에서 여기 레벨이나 곡선 사용을 하면 해가지고 확인을 하면 이 원본에 영향이 갑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하여 여기에 우측 레벨의 조정 부분에 보면 명도 대비가 있고 레벨이 있고 곡선이 있고 노출이 있고 활기가 있고 색도 채도가 있고 색상 균형 등이 있습니다. 레벨을 조정하고 싶으면 여기를 누르면 요 밑에 레이어가 별도로 하나 생깁니다. 여기서 레벨을 더 어두운 부분을 어둡게 하고 밝은 부분을 밝게 했을 경우에 이 원본 배경에는 전혀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두 레이어를 합쳐야 합니다. 그냥 오른쪽에 배경 이미지 변화로 하지 말고 컨트롤 알트 시프트 E를 눌러서 새로 이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병합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밑에 작업했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병합의 사진 작업이 유리합니다. 여기서 저장하고 싶으면 파일 저장을 눌러서 JPG로 선택한 후 파일 이름을 변경하고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레이어 마스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마스크란 기존 사진에 막을 하나 더 씌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여러 용도의 마스크가 있지만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열기에서 사진을 하나 갖고 옵니다. 로우 파일 보정에서 이미지 열기를 합니다. 사진을 조금 축소를 합니다. 컨트롤 J를 눌러서 복사를 하나 합니다. 사각형 툴을 선택해서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이동 도구 툴을 선택해서 Alt를 누른 채로 레이어가 선택이 안 되는데 위에 레이어를 선택한 뒤에 Alt를 누른 채로 복사를 하나 합니다. 이 파도 경계선은 방향 키로 약간씩 조정해가 합니다. 컨트롤 툴을 눌러서 사각 툴을 없앱니다. 여기에 레이어 마스크를 씌웁니다. 레이어 마스크를 씌운 후 브러쉬 도구를 선택을 합니다. 크기를 적당하게 조정하고 불투명도는 60%로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경계선을 이렇게 문질러 줍니다. 경계선이 확실하게 지어지도록 이렇게 문질러 줍니다. 60%로 하는 것은 경계선 위 부분에 너무 100%로 하면 표시가 나기 때문에 살짝 지워서 차면 부드럽게 잘 지워집니다. 그러면 하나의 경계선이 없이 깔끔하게 마스크가 씌워졌습니다. 다음은 배경을 어둡게 하는데 쓰는 마스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열기에서 사진을 하나 갖고 옵니다. 여기에도 약간 어두우니까 노출이 약간 밝게 해서 이미지 열기를 합니다. 이 사진에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J를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이 배경을 어둡게 하기 위해서는 이미지에서 조정해서 레벨을 선택합니다. 배경 부분을 어둡게 합니다. 요정도 적당하게, 너무 어둡게 하지 말고 요정도 적당하게 해서 확인을 합니다. 다시 여기에 마스크를 씌웁니다. 또 브러쉬 도구를 선택한 후 크기를 적당하게 조정합니다. 불투명도를 60% 합니다. 이 사진을 크기를 확대를 해서 이 밝은 부분에 더 밝게 하기 위해서 문질러 줍니다. 계속 만족스러울 때까지 문질러 줍니다. 어느 정도 본인이 보고 됐다 싶으면 다음 이 두 레이어를 합병을 합니다. Alt Ctrl Shift E를 눌러서 병합을 한 후에 파일에서 저장을 누르고 JPG를 선택한 후 파일 이름을 변경한 후 저장을 합니다. 다음은 또 하나 클리핑 마스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로 해서 사용자 정의를 누르고 색상을 바탕색을 흰색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작을 합니다. 하나의 레이어가 생성되었습니다.
여기서 사각형 도구를 선택해서 사각형을 적당하게 길어줍니다. 그러면 바탕색이 검은색인데 흰색으로 바꿔줍니다. 선색은 청색으로 그대로 합니다. 다시 사진을 클리핑 마스크를 씌우기 위해서 사진을 하나 불러옵니다. 열기에서 적당한 사진을 하나 불러옵니다. 이미지 열기를 합니다. 이 사진을 전체를 선택하고 복사를 합니다. 다시 여기에서 붙여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사진이 붕 떠 있습니다. 여기서 Alt를 누르면서 레이어 마스크를 누르면 이런 모양이 생깁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클리핑 마스크가 씌워졌습니다. 이 안에 사각형 안에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여 보면 사진이 사각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클리핑 마스크입니다. 여기서 컨트롤 T를 눌러서 적당하게 조정을 합니다. 사진 크기를 적당하게 조정을 합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클리핑 마스크를 해제를 해 보겠습니다. 클리핑 마스크를 해제를 하면 다시 사진이 박스 위에 돌아다닙니다. 다시 Alt를 누르고 클리핑 마스크를 하면 사진이 사각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클리핑 마스크입니다. 이외에도 레이어 마스크가 여러가지 용도로 많이 쓰이니 책을 보고 많이 배워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3월달 경주지의 강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